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세코리아 마케팅팀 권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웨비나는 렐가 센트오스 수명 종료가 끝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올해 6월에 종료되는 센트오스 7과 렐 7의 유지보수 지원 종료에 대비해서 수세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수세코리아 최근홍 지사장님의 발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발표 중에는 응소거 상태로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발표 후 Q&A 세션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발표 중이라도 질문창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 영업 및 기술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발표 후 지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서베이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는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근홍 지사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센터OS 지원 정도가 이제 발표되고 올해 6월 말이 센터OS 7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또 고객들이 이제 레드 리눅스 같은 그런 리눅스를 쓰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락인돼 있거나 또 비용 문제를 고민들을 하시는데 뭔가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수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오픈소스 리눅스이면서 센토스와 레드 리눅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요.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리눅스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 개념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 리눅스에서 가장 또 많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CentOS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관련해서 최근 한 1, 2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발표 또는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 관점에서는 겪지 않은 이제 걱정들이 생기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이런 일련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센토에서와 레드에서 사용 중인 고객사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선택지가 있고 이런 선택지별로 또 뭐 각각 선택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선택지라고 저희가 이제 모두에 소개한 이제 수세 리버티 리눅스 처음 들어보셔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수세 리버티 리눅스의 어떤 그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수세 리버티 리눅스가 고객이 이제 그 처한 상황별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지 또 과연 수세 리버티 리눅스가 고객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만한 그런 선택지인지 뭐 이런 분들을 좀 확인해 보고요. 또 수세 리버티 리눅스를 수세가 이제 앞으로는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픈 ELA라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오픈 ELA라는 연합체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수세 리버티 리눅스의 어떤 기반에
이제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대안을 드리는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어떤 움직임들을 주도하고 있는 수세라는 회사, 또 수세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역사와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그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핵심 개념 뭐 세 가지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거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라이센스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비용을 지불하실 때 좀 라이센스라는 용어도 쓰시는데 통상 오픈소스는 이제 subscription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그 오픈소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라이센스, 서브스크립션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곳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10개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 내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자유로운 배포,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여기서 파생된 그런 작업들도 다 해당이 되고 기본적으로 특정 뭐 개인이나 조직 어떤 그 노력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라이선스가 이제 그 공개가 되고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오픈 소스라는 거는 그 오픈이라는 단어에서 연결돼 있다시피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누구나 공개된 소스 코드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뭔가 작업을 이렇게 추가해서 변경하고 그거를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리눅스 회사들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레딧을 이렇게 보면 레딧도 이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오픈 소스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규정을 하면서 오픈 소스라는 것이 이렇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제 publicly accessible 누구에게나 이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이렇게 오픈 소스와 라이센스라는 거를 또 조금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오픈 소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한 그 형태고 운동이고 이런 거라 그러면 오픈 소스의 어떤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라이센스는 또 별도로 있게 되는데요. 이 오픈 소스를 규정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라이센스의 그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리눅스 특히 수세 리눅스도 그렇고 레딧 리눅스도 그렇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GPL 라이센스, GPL V2 라이센스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NU에서 정한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의 내용을 보면 GPL 라이센스는 무료 소프트웨어 사본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할 경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할 경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된 라이센스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소스 코드를 제작하는 주체가 원할 경우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라이센스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권리를 누구라도 거부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픈 소스의 어떤 정신 운동에 맞는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라이센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라이센스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수세를 포함한 다양한 리눅스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핵심 그 라이센스 규정은 GPL v2고 GPL v2에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오픈 소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비용 문제, 라이선스라는 그런 단어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면서 몇 가지 이제 혼선을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이제 프로프라이터리하게 IP를 갖고 있고 클로즈드 소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선스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라이선스를 내가 돈을 주고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설치도 못하게 되는데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그에 반해서 이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이 없어도 오픈 소스는 기본적으로 설치와 사용이 다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좀 전에 정의나 그 라이선싱 모델에서도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소스로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GPL 같은 경우도 이 대상 영역이 퍼피추얼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GPL을 준용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그 다음에 변경, 재배포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게 계속 살아 움직이는 존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 위협에 노출된다든지 뭔가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관장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오픈 소스를 배포하는 어떤 주체의 그런 지원을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를 해서 이런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대비책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업무 시스템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나 오류 해소 등 이런 부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확보하지 않는 채 그냥 운영을 하신다라 그러면 이거는 마치 보험 없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거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만, 일단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 뭐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이 셧다운 된다고 이러면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큰 어떤 그 어려움과 비용 또는 회사의 명성에 먹칠한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는 이 오픈 소스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런 지원 방안을 반드시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런 지원 방안을 위해서 이제 지원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소스라는 개념, GPL이라는 라이선스 개념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서브스크립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리눅스가 최근에 이런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일련의 고객들의 어떤 그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2014년에 레드햇이 센토스를 합병한 다음에 2018년 10월에는 IBM이 레드햇을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2년 있다가 오랫동안 오픈소스 영역에서 안전한 기업용 어떤 그 시스템 운영에 안전한 어떤 기반으로 인식되어 온 센토OS에 대한 어떤 그 다운스트림을 종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센토S가 그 레드햇의 포킹된 버전으로 센토S 7, 8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센토S 뭐 9, 10과 같은 이런 다운스트림은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언이었고, 또 이미 이제 그 출시되어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메인테넌스를 특정 기간 경과 후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작년 6월에 이제 레드햇 쪽에서는 기존의 그 GPL v2 라이센스를 준용하는 그런 레드햇의 모든 코드들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지 않은 그런 외부 벤더사, 예를 들면 센토S사나 오라클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레드햇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공개 중지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은 고객들에게는 뭔가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6월 30일이 되면 CentOS 7이 이제 메인터넌스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고객들은 더 이상 CentOS 7의 보안 패치라든지 버그 픽스를 커뮤니티나 레딧이나 여기에 의존해서 뭔가 이렇게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대비책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렐 7 같은 경우도 지원 종료를 했기 때문에 렐 7을 사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렐 7에 머물고 싶다면 굉장한 비용 부담을 안고 서브스크립션 어떤 비용을 이렇게 크게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고객들이 이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CentOS 7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락키 리눅스가 이제 대안이 돼서 만약에 락키 리눅스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락키 리눅스 7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CentOS가 레드에 포크된 버전이고 바이너리 컴패터블 하기 때문에 레드에서는 CentOS를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렐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렐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CentOS 7을 현재 사용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더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레딧을 쓰시면서 구독 비용을 이렇게 내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특별한 뭐 이거에 대한 그 이의 없이 계속 뭐 비용을 뭐 지불하시는 뭐 그런 고객들도 있는 반면에 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이 구독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그런 그 선택지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럭키 리눅스 7으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이나 레드 7으로의 마이그레이션 또는 비용을 이제 계속 부담하는 거는 고객 입장으로 보면 썩 이렇게 내키지 않는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옵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는 CentOS 7을 난 그대로 사용하고 싶고 레딧에 대한 어떤 서브스크립션 비용도 좀 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긴 그런 어떤 선택지들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CentOS 7을 이제 내가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난 그대로 있을래. 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7월부터는 이제 보안 패치와 버그 픽스에 대한 확보를 본인들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타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는데 사실 해결 방법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로키 리눅스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 그러면 일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아마 마이그레이션 코스트가 생각한 것보다 만만치 않다. 거기 들어가는 노력들, 다운타임 이런 것들이 결국 이미 알고 있거나 숨어있던 그런 비용들, 그다음 그 노력들 또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리스크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키링크와 마찬가지로 레딧을 선택하셔도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 뭐 그런 코스트, 그다음 리스크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레딧에 따르는 구독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 CentOS 7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보안 패치와 버그 픽스를 확보하고 기술 지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게 수세 리버티 옵션이 되겠습니다. 수세 리버티가 라이트와 베이직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고객들은 CentOS 현재 쓰시는 그대로 쓰시면서 CentOS 사용하는 중에 필요한 보안 패치와 버그 픽스를 제공해드리고 또 필요로 하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원 인력을 통해 기술 지원 서포트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퍼링이고요. 레딧 같은 경우에 나 레딧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서 레딧 벤더사에 비용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은 벤더사가 선뜻 이렇게 비용을 낮춰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상당히 이제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늘리고 뭐 서브스크립션의 어떤 그 체계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 그 부담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해결책으로서 기존의 레딧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레딧 구독 서포트 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 또 수제 리버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수제 리버티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실 거예요. 수세 리버티 리눅스가 뭐지? 뭐 수세가 이제 리눅스의 어떤 배포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는 기업용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리눅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신 고객들도 계실 텐데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게 뭔지 소개를 드리면 수세 리버티 리눅스는 레딧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통상 저희가 렐이라고 표현하는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CentOS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오픈소스 리눅스입니다. 오픈소스 리눅스이면서 그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리눅스이면서 지원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수세 리버티 리눅스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 로켓 리눅스처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리눅스 관련된 기술이면서 제품 소프트 프로덕트이기도 해서 고객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현재 있는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비사용 중인 CentOS와 렐에 대한 필요한 기술 지원, 업데이트, 보안 패치를 수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다. 그리고 필요로 하시면 이런 업데이트 보안 패치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제 이제 요 이름에 리버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리버티란 용어를 왜 썼을까 했는데 이제 고객들은 수세 리버티를 통해서 이제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센토S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센토S를 나 그대로 쓰고 싶은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세 리버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신 거고요. 레딧 그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난 줄이고 좀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수세 리버티 리눅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구독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 가능해지셨다. 그래서 크게 수세 리버티가 4개의 어떤 오퍼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세 리버티 라이트, 수세 리버티 베이직, 수세 리버티 프로페셔널, 수세 리버티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4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앞에 라이트와 베이직은 CentOS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CentOS를 쓰시는 고객들 중에도 요구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시큐리티 패치 정도만 있으면 돼 하시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을 위한 오퍼링이고요. 그런 어떤 보안 패치 이외에 나는 기술 지원 서비스도 필요해.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서포트 레벨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직접 해드리면서 또 수세 매니저라는 리눅스 관리 플랫폼까지 함께 쓰실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CentOS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뒤에 수세 리버티 프로페셔널은 수세 리버티 프로페셔널과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레딧 리눅스를 이제 대상으로 제공되는 오퍼링으로 레딧을 그대로 쓰시면서 수세로부터 그런 시큐리티 패치, 버그픽스, 기술 지원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인데 프로페셔널과 엔터프라이즈 차이는 여기는 이제 수세 리눅스까지도 포함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나는 신규 서버에는 이제 완전히 수세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수세 리눅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까지 좀 더 폭을 넓혀서 서포트라는 그런 오퍼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오퍼링이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이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리눅스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술이면서 지원 서비스라 내가 센토스 렐을 있는 그대로 두고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술 지원 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세 리버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픈 ELA라는 그런 새로운 연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픈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연합체가 기존의 그 리눅스 생태계, 특히 이제 레드햇의 오픈 소스를 포킹해서 그네들의 배포판을 만들던 그런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죠. 오라클과 그 라켓 리눅스, CIQ라는 회사가 그 라켓 리눅스의 어떤 모회사이면서 기술전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과 수세가 연합을 해서 레드햇을 포크를 해서 기존의 레드햇과 100% 바이너리 컴패티블한 그런 리눅스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미 그 버전 9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기존에 CentOS 7, 8까지 나왔다가 CentOS 9이 아직은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CentOS 9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와 이런 패치를 다양한 그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또 ISV라든지 클라우드 벤더들, 하드 벤더사들과 함께 이 코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또 CentOS ORG에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있는 여기에서도 소스 코드를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저희가 레드 CentOS용 100% 바이너리 컴패티블한 그런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과연 CentOS나 웹에 대해서 수세가 제공하는 서포트를 충분히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이런 어떤 서포트 환경을 구성한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리눅스 코드는 리눅스 코드, 그러니까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코드들은 레드햇이라든지 수세와 같은 그런 상용 리눅스 배포 업체들이 이제 패키지화하고 테스트해서 각자의 배포판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배포판에는 약뭐 1000개 회사 이상의 멤버들이 이제 한 14,000개 이상의 패키지들을 만들고 그런 패키지를 다 테스트하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각자 배포판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수세와 이제 레드 같은 이런 상용 공급업체는 여기에 자체 기술력, 자체 어떤 엔지니어 팀을 이용을 해서 또 자체 수정사항 및 패치를 또 제작하거나 또 이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패치들, 시큐리티 패치들, 버그픽스 등을 자사 환경, 테스트 환경 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체크인해서 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를 다시 커뮤니티에 이렇게 다시 이제 환원을 해서 커뮤니티 전체가 그런 패치와 픽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에코가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큰 공동체 역할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일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수세는 다시 이런 어떤 업데이트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웰 CentOS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패키징된 업데이트가 수세가 지원하는 고객에게 릴리즈되기 전에 수세는 수세가 오랫동안 그 운영해온 그런 어떤 테스트 환경에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수세가 인증을 하고 수세의 어떤 시그니처가 포함이 된 형태로 고객들한테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버픽스 하는 방법을 보면 수세 리버티 커스터머가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한 버그들을 리포트를 하게 되면
수세 서포팅 팀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돼서 이 버그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오픈을 해서 이제 그 패치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이 패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리 릴리즈 이전에 고객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풀리 테스트 후에 실제로 그 리버티 채널을 통해서 공식 어떤 그 패치를 제공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 고객들이 필요한 그런 패치를 제공받는 그런 경로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그 레딧 또는 센토스와 리버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통상 이제 패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이게 바이너리 컴패터블한가?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렐 센토스에서 정상적으로 도는 게 수세 리버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도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 100% 바이너리 컴패티빌리티가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그 패키지의 기본 구성 컴포넌트 소스 레벨이 똑같은 그런 소스로 함께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이제 센토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세 리버티 7, 센토스 7은 그 배포된 그 리눅스 소프트웨어, 리눅스 OS로서의 수세 리버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객은 선택적으로 내가 센토스 7을 왼쪽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나는 계속 그 버그픽스나 시큐리티 패치를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왼쪽 형태로 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수세 리버티 형태로 이제 가시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형태로 가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궁금함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센토스 7에서 리버티 7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시스템 다운타임, 뭔가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레딧 렐 라인의 어떤 상황에서 리버티 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 저희 수세가 이렇게 준비한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실행을 하시면은 인플레이스 실행으로 기존의 그 로고라든지 트레이드마크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된 상태에서 수세 리버티 로고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있는 그대로 시스템의 변경 아무것도 없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이런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엔지니어 팀이 방문을 해서 시연도 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오픈 ELA라는 그런 어떤 그 연합체가 새로 이제 생겨서 오픈 ELA가 수세와 함께, 수세가 이제 오픈 ELA와 함께 이렇게 렐을 포크해서 수세 리버티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걸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픈 ELA 앞으로 이제 자주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오픈 EL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로키 리눅스를 이제 만들고 로키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를, 기술전 서포트를 수세나 렐처럼 제공을 하는 CIQ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수세가 레딧이 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1000만 불을 인베스트해서 렐을 포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CIQ와 오라클이 함께 이렇게 연합체를 만들어서 오픈 ELA라는 그런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었고요. 이 오픈 ELA는 이제 그 렐을 포크를 해서 기존의 센토스와 동일한 형태인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ELA를 통해서 현재 이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버전 9은 기존의 센토스 9과 동일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또 8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지 그 의논을 하면서 출시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오픈 ELA는 보시면은 이 1대1 다운스트림 배포판, 그러니까 포클레스 다운스트림 배포판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의 그 모든 구성원이나 협력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 협력자들이 이 오픈 ELA의 그런 어떤 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다운스트림 형태로 포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센터에서 업스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업스트림에도 함께 이제 그 커뮤니티의 어떤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개선하고 또 그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다운스트림 배포판에 어떤 그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또 다양한 그 어떤 그 참여자들이 좀 더 오픈 예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제 환영을 하면서 오픈 예례를 커다란 어떤 그 커뮤니티의 형태로 키워나가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서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오픈 소스, 그다음에 GPL 리눅스, GPL이라는 라이선스 형태, 그다음에 subscription이라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프로프라이터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와 오픈 소스 subscription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오픈 소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데인 리눅스에 있어서 최근에 센토에서 렐 관련해서 어떤 일련의 어떤 어나운스먼트와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그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센토에서 렐을 있는 그대로 쓰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마땅치 않았던 시큐리티 패치, 버그픽스를 확보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렐 같은 경우에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수세 리버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다. 그리고 수세 리버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이제 서포트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과연 이제 수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가라는 어떤 궁금함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수세라는 회사, 수세 가지고 있는 기술력, 역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세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92년도에 독일의 누렌베르크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카멜레온 마크인데 지금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조악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독일어로 소프트웨어 운트 시스템 엔트비클룸 소프트웨어 앤 시스템 개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91년도에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라는 거를 오픈하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수세가 창업이 돼서 이제 리눅스를 이제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93년도에 최초의 상용 버전 배포하고 96년도에 이제 리눅스 4.1을 배포를 하면서 계속 어떤 리눅스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오픈소스의 어떤 공헌을 계속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보면 이제 30대가 넘은 이제 청년을 이렇게 훌쩍 넘긴 그런 회사고,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래서 리눅스의 어떤 그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서포트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2개 중에 하나죠. 레드햇과 이렇게 그 자웅을 겨루면서 함께 경쟁을 하면서 이제 리눅스 영역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CNCF가 아주 이제 중요한 오픈 소스 어떤 큰 그 움직임인데 CNCF에서도 꾸준하게 5위에서 8위에 드는 탑 컨트리뷰터고 OSCI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8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지속적인 그런 어떤 기여를 이제 하고 있고 OSS 랭크로 보면 탑 5에 랭크돼 있는 그런 오픈소스 벤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리눅스만 보면 레드 수세 2개가 이제 가장 크겠지만 전체 오픈소스 어떤 월드에서도 보면 수세라는 회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긴 역사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조해보고 싶은 부분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2008년부터 수세는
수세가 그 아주 이제 자사의 어떤 IP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도구들을 세상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픈 빌드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 오픈 빌드 서비스는 리눅스와 또 기타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영역에서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실제 배포 환경의 패키지로 전환을 해서 배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인데, 사실은 이 수세의 오픈 빌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뭐 한 3만여 어떤 그 기관에서 수많은 오픈소스 업체들, 여기 보이는 이런 로고들이 다 오픈 빌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각자의 제품들을 패키징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주목할 만하게 올해 10월에 작년 10월이죠 벌써, 쿠버네티즈가 쿠버네티즈의 공식적인 패키지 빌더를 이 오픈 빌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로 어나운스를 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이자 기업이자 그런 어떤 툴들을 함께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제는 리눅스를 포함을 해서 쿠버네티즈 영역에 가장 많은 다운로드, 가장 많은 스타 표시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모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술 지원 서포트를 수세를 통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세는 글로벌 환경으로 보면 포춘 100대 기업들의 대부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전부 수세 리눅스 또는 수세 기술의 어떤 고객사들입니다. 금융, IT, 미디어, 헬스케어, 정부 및 공공국방, 리테일, 텔코, 제조, 기타 기술 영역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만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수세 기술, 수세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네들의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웍노드들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이렇게 내용했는데, 지금 이제 쭉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고 오늘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리눅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개념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오픈 소스라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체계. 그래서 제뉴의 GPL v2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또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그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다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 소스의 이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CentOS, 레딧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어떤 그 어나운스먼트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어나운스먼트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어떤 그 선택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선택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선택지별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서 이제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것이 그게 CentOS만을 위한 수세 리버티 라이트와 베이직. 그래서 라이트는 CentOS 7을 쓰시면서 필요한 시큐리티 패치, 버그 픽스와 같은 소프트 아티팩트만을 나는 필요로 해. 그런 고객들한테 적합한 오퍼링이고, 수세 리버티 베이직은 그런 그 소프트 아티팩트에 더해서 기술 지원도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수세 리버티 베이직이 되겠고요. 수세 리버티 프로페셔널은 레딧을 쓰시면서 레딧과 동일한 기술 지원을, 그 다음에 버그픽스나 시큐리티 패치를 받으시면서 레딧 어떤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좀 절감해 보고 싶은 그런 고객들에게 적합한 그런 오퍼링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세 리버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CentOS, 레를 현재 사용하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라 그러면
수세 리버티 리눅스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인플레이스 액티베이션 하죠. 인플레이스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현재 제품이 어떤 OS의 마이그레이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수세 리버티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해 드릴 수 있는 오퍼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수세가 CIQ, 로켓 리눅스의 어떤 모회사인 CIQ와 오라클 등과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레젯에서 레젯을 포커해서 센토S를 만들어내듯이 이제 레젯을 포커를 해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거를 제공해드리고 벌써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이 이미 출시가 돼서 고객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8도 출시가 됐고 앞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수세라는 회사가 이미 30년이나 리눅스의 맹주로서 오픈소스의 철학과 신념을 유지한 채 지금 글로벌 많은 기업들을 서포트 이렇게 고객으로 모시고 어떤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어떤 회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리누스 토발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오픈소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선택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국 그 오픈소스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제공하는 게 오픈소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선택지가 수세를 통해서, 수세 리버티를 통해서, 수세 리버티 라이트 베이직 프로페셔널과 같은 그런 오퍼링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코어 OS는 컨테이너이지 이거는 저희 엔지니어 분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컨테이너 이미지 관련 보안 취약성, 수세가 뉴벡터를 통해서 이 부분도 요즘 저희가 아주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질문 주신 분 별도로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오늘 웨비나가 그 어떤 궁금함을 이렇게 잘 풀어드렸기를 바라겠고요. 비용 보완 및 운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센터웨스 레딧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시고 싶다라 그러면
고객이 처한 상황을 놓고 저희랑 말씀을 좀 나눠보셔도 되겠습니다. 과금 체계에 대해서는 1년, 3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코어OS와 렐의 단종 등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주요 준비 작업과 업그레이드 등 변경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질문 주신 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vSphere 환경에 CentOS 7, RHEL 7 VM에도 수세 리버티가 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세 리버티도 EOSL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 답변 CentOS 7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지원한다고 현재 기준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최종 현재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것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면 연장 결정 이후에 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세 리버티 베이직 기술 지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코어 단위로 책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수세 리버티 베이직은 서버의 노드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소켓이라고 해서요. CPU의 1에서 2 소켓까지 1 유닛, 그리고 1 to 2 VM.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서브스크립션으로 2개의 소켓, 2개의 VM까지 커버를 하는 그런 오퍼링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VM 기준으로만 하고 싶다라 그러면 VM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기본 노드 단위는 VM, 그 다음에 CPU 소켓 기준이고 코어는 저희 기준이 아닙니다. 예, CentOS에서 수세 리버티로 전환했을 때 퍼블릭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다운타임은 없습니다. 수세 리버티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개념이 아니고 CentOS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CentOS 환경, 리버티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는데 시스템 다운타임은 없습니다. 예, CentOS와 수세 리버티가 커널 기반이 완전히 같다고 보면 될까요? 예,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PPC IBM 아키텍처도 지원하나요? 네, IBM 아키텍처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지금 X86 기준으로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수세 리버티 그 라이트, 베이직, 프로페셔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히스토리컬하게 수세 리버티라는 거를 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파워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따로 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햇과 여기 보면 레드햇과 수세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레드햇도 오픈 소스고 수세도 오픈 소스죠. 레드햇 리눅스, 수세 리눅스가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소스들의 기본적인 그 개발 형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드햇이든 수세든 안에 패키지가 한 14,000여 개에 이르는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부 레드햇 수세가 자체 엔지니어들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 리눅스 커널부터 시작해서 아까 1,000여 개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큰 어떤 참여자들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수많은 패키지들을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어떤 제품으로 가져올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패키징을 하고 거기에 레드햇 또는 수세가 또 자체 엔지니어링 팀들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뭐 패키징하는 툴이라든지 몇 개 툴들을 추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판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레드햇과 수세가 동일한 어떤 그 패키지를 함께 작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방식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 근간에 커뮤니티가 만들고 있는 그 실제로 모든 리눅스는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그 주도하고 있는 커널을 가져다가 그 커널을 활용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들이 CentOS에서 수세 리부트로 전환할 때 전환 완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크니컬하게 OS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티의 채널이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게 리버티 채널이라는 게 저희의 파트너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픈 ELA 참여를 의미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그 수세 리버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솔루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그런 어떤 고민 사항에 그 답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또 다른 좋은 세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주신 최근홍 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을 못 드린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